50년. 어린 시절. 아득하게만 느껴졌던 시간의 이정표. 어느덧 우리는 그 이정표를 지나 이 인생의 내리막길이라는 낯선 표지판 앞에 서 있습니다. 거울 속에는 훈장처럼 새겨진 주름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보입니다. 통장 잔고, 자녀의 성공, 사회적 지위, 세상이 그어놓은 성공의 기준선 위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채점해 왔습니다. 어떤 날은 제법 괜찮은 점수를 받은 것 같아 안도하고, 어떤 날은 낙제점을 받은 듯한 좌절감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치열하게 달려왔고 어느 정도 이룬 것도 같은데 왜 마음 한구석은 이토록 헛헛하고 불안한 것일까요? 내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때 그 사람을 놓치지 않았더라면, 조금 더 영리하게 투자했더라면, 과거를 향한 후회와 원망이 발목을 잡고 노후는 괜찮을까? 건강은? 나는 결국 이대로 잊혀지는 걸까? 미래를 향한 막연한 불안이 숨통을 조여옵니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홀로 걷는 기분. 완벽한 인생을 꿈꿨지만 손에 쥔 것은 조각나고 이가 빠진 그릇뿐인 것 같은 허탈함. 혹시 지금 당신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지난 50년의 삶을 위로하고 앞으로의 50년을 황금빛으로 물들일 단 하나의 열쇠. 수많은 동서양의 철학자들이 평생에 걸쳐 탐구했던 인생의 비밀. 오늘 저는 당신에게 50세 넘어 완벽한 인생을 사는 단 한 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지혜입니다. 채널 고정. 아니, 당신의 인생을 고정하십시오. 지금부터 진짜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는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맨 완벽한 인생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높은 산 정상에 오르는 것, 거대한 부를 쌓아 올리는 것, 모두의 부러움을 사는 명예를 얻는 것. 우리는 마치 건축가처럼 인생의 청사진을 그려왔습니다. 30엔 내 집 마련, 40엔 자녀 대학 입학, 50에는 안정된 노후 자금. 사회가 제시한 이 모범 답안에 내 삶을 끼워 맞추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았습니까? 하고 싶던 일 대신 안정적인 직장을 택했고, 마음이 이끄는 사람 대신 조건 좋은 사람을 만났으며, 홀가분한 자유 대신 무거운 책임을 등에 짊어졌습니다. 그렇게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50세가 넘어 완성된 집을 돌아보니 어딘가 모르게 불편하고 어색합니다. 분명 내가 지은 집인데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처럼 느껴집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우리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정작 나 자신을 성찰할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할 때 가슴이 뛰는지 잊어버린 채 세상의 기준과 타인의 시선이라는 나침반에 내 인생의 항해를 맡겨버린 것입니다. 이는 마치 평생을 배를 만들어 바다에 띄웠지만 정작 자신이 가고 싶은 항구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선장과 같습니다. 남들이 좋다는 항구를 향해 맹목적으로 노를 저어왔을 뿐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 모두가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이는 추한 것이다. 세상이 정해놓은 아름다움, 즉 완벽함의 기준을 맹신하는 순간 우리는 그 기준의 노예가 됩니다.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추하다고, 실패했다고 낙인 찍으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SNS를 열면 화려한 해외여행, 명품 가방, 성공한 자녀들의 소식이 넘쳐납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나의 초라한 일상은 더욱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행복해야 할 친구의 성공 소식에 축하의 말은
건네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질투와 박탈감이라는 독초가 자라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길을 잃은 이유입니다. 우리는 완벽이라는 신기루를 쫓아 사막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외부의 기준, 타인의 인생과 비교하며 내 삶의 오아시스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50년 동안 쌓아온 것은 이 인생의 지혜가 아니라 비교와 후회라는 무거운 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짐을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신기루를 쫓는 것을 멈추고 내 안에 있는 진짜 오아시스를 발견할 시간입니다. 자, 잠시 눈을 감아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장 편안한 자세로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당신의 가슴 가득 지난 50년의 세월을 채운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내쉽니다. 내쉬는 숨과 함께 마음속에 엉겨 붙어 있던 후회의 먼지들을 털어냅니다. 한 번 더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단 한 가지 방법. 그 첫 번째 관문은 바로 과거와의 화해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오랫동안 과거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주식을 팔지 말았어야 했는데, 자식에게 좀 더 따뜻한 말을 해줄 걸, 건강 관리 좀 미리 할 걸, 이 했어야 했는데 라는 후렴구는 얼마나 끈질기게 우리를 따라다니며 괴롭혔습니까? 하지만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이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지나가 버려 내 손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원망으로 현재라는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유령입니다. 그 유령에게 현재의 나를 계속해서 물어뜯기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불교에서는 이를 집착이라 부릅니다. 이미 흘러가 버린 강물을 붙잡으려는 어리석은 행동과 같습니다. 강물은 그저 흐르도록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물이 흘러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과거의 실수는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삶이란 이런 것이구나를 알려준 값비싼 수업료였습니다. 그때의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당신은 타인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실패가 있었기에 작은 성공에도 감사할 줄 아는 겸손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과거는 지워야 할 오점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명작을 완성하기 위해 찍힌 수많은 붓 터치와 같습니다. 어떤 붓 터치는 거칠고 어떤 붓 터치는 엇나갔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모여 지금의 당신이라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제 과거의 나에게 말을 걸어주십시오. 애썼다. 그만하면 잘했다. 너의 모든 선택을 존중한다. 스스로를 용서하고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나의 태도는 지금 당장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되찾아야 할 삶의 주도권입니다. 과거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다면 이제 우리는 텅 빈 두 손으로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미래라는 불안한 약속일까요? 아닙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50세 넘어 완벽한 인생을 사는 단 한 가지 방법. 그것은 바로 나의 삶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해서 실망하셨습니까? 하지만 인류의 가장 위대한 지혜는 언제나 가장 단순한 진리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 단순한 문장 안에 동서양 철학의 정수가 모두 녹아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를 아모르 파티, 즉 운명애라고 불렀습니다. 나의 운명을 사랑하라. 이것은 단순히 좋은 일만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삶에 닥쳐온 고통, 슬픔, 실패, 질병까지도 그 모든 것을 필연으로 받아들이고 끌어안고 사랑하라는 위대한 외침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 뿐이다. 50년의 삶이 어찌 즐거움으로만 가득했겠습니까? 배신도 당해봤고, 사랑하는 이를 잃는 아픔도 겪었으며, 원치 않는 질병과 싸워야 했던 날들도 있었을 겁니다. 아모르 파티는 이 모든 것을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까지도 내 삶의 일부였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고 긍정하는 것입니다. 상처와 흉터까지도 내 삶의 역사로 당당히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이 위대한 운명에는 동양의 미학에서도 발견됩니다. 일본에는 와비사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고 닳고 낡은 것에서 오히려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장인이 만든 완벽한 찻잔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찻잔에 금이 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서양의 관점이라면 그 찻잔은 결함이 있는 불완전한 것이 되어 버려질 것입니다. 하지만 와비사비의 관점에서는 그 금이 간 부분에 금박을 입혀 오히려 더욱 아름답고 독특한 작품으로 승화시킵니다. 그 금 상처야말로 이 찻잔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임을 증명하는 고유한 역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바로 그 금이 간 찻잔입니다. 우리는 50년 동안 완벽하고 매끈한 찻잔이 되려고 애써왔습니다. 하지만 삶의 풍파 속에서 여기저기 금이 가고 이가 빠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인생이 실패작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그 상처와 흠집이야말로 당신의 인생을 더욱 깊고 아름답게 만드는 고유한 무늬입니다. 그 흠집이 있기에 당신의 인생은 다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유일무이한 예술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아모르 파티와 와비사비, 이름은 다르지만 그 본질은 같습니다. 삶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저항하는 것을 멈추고 지금 내게 주어진 모습 그대로를 온전히 끌어안는 것. 이것이 바로 완벽이라는 강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온전함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태도를 어떻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연습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모두 생각 속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현대의 영적 스승 에크하르트 톨레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삶의 모든 것은 지금이라는 공간 안에서 펼쳐진다. 삶은 지금이다. 지금 당신의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엉덩이가 의자에 닿는 감촉을 느껴보십시오. 창밖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자동차 소리, 찻잔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김, 이 모든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삶의 생생한 증거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맛에 온전히 집중하고, 걸을 때는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에 집중하며,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는 그의 눈빛과 목소리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여기를 사는 기술이며 삶의 모든 순간을 명상으로 바꾸는 비결입니다. 후회와 불안이라는 생각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와 지금 이 순간의 생생한 감각으로 돌아올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완벽한 인생이란 미래의 어느 날 성취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내 삶과 온전히 함께하고 있음을 느끼는 상태라는 것을 이론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실천하려고 하니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남은 50년을 황금빛으로 물들일 3가지 구체적인 실천법을 제안합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라도 좋으니 꼭 시작해 보십시오. 첫째, 감사일기가 아니라 발견일기를 써보십시오. 감사일기는 물론 좋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억지로 감사할 거리를 찾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주기도 합니다. 발견일기는 다릅니다. 하루 동안
내가 새롭게 발견한 것들을 적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산책길에서 늘 지나치던 담벼락에 아주 작은 민들레가 피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무심코 튼 라디오에서 잊고 있던 젊은 시절의 노래가 나와 가슴 뛰는 나를 발견했다. 아내가 끓여준 김치찌개에서 예전과 미묘하게 다른 깊은 맛을 발견했다. 발견 일기는 우리의 무뎌진 감각을 깨우고 세상을 어린아이의 눈으로 다시 보게 만듭니다. 일상 속에 숨어 있는 작은 경이로움을 발견하는 연습입니다. 이 연습이 쌓이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지루하고 반복되는 하루가 아니라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으로 가득 찬 흥미진진한 탐험이 될 것입니다. 이는 도교의 성인 장자가 말한 소유유, 즉 세속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논의는 경지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둘째, 당신만의 성소를 만드십시오.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안의 작은 의자 하나, 창가 자리, 혹은 동네 공원의 벤치도 좋습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그곳에 앉아 온전히 당신 자신과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핸드폰은 잠시 내려놓고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은 차를 마셔도 좋고 명상을 해도 좋고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를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50년 동안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 짧은 멈춤의 시간은 마치 자동차가 주유소에 들러 기름을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 속에서 소모된 에너지를 다시 채우고 흩어진 마음을 고요히 정돈하는 시간입니다. 이 성소에서의 고요한 침묵은 세상 그 어떤 조언보다 더 큰 지혜와 위로를 당신에게 선물할 것입니다. 셋째, 몸을 움직이십시오. 단, 경쟁하지 않는 방식으로. 50세가 넘으면 몸은 여기저기 고장 신호를 보냅니다. 이때 우리는 건강을 관리의 대상으로만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몸은 우리가 평생을 함께 살아온 가장 친한 친구이자 지혜의 창고입니다. 헬스장에서 무거운 무게를 들며 과거의 자신과 경쟁하거나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격렬한 운동에 집착하기보다 당신의 몸과 대화하는 움직임을 시작해 보십시오. 천천히 걷는 산책, 부드러운 스트레칭, 요가나 태극권처럼 몸의 감각에 집중하는 움직임이 좋습니다. 걸으면서 발바닥에 전해지는 땅의 기운을 느끼고 스트레칭을 하면서 내 몸의 어떤 부분이 굳어 있고 어떤 부분이 이완을 원하는지 귀를 기울여 보는 것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 단순히 건강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던 우리를 지금 여기에 생생한 감각으로 되돌려 놓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몸이 살아있음을 느낄 때 우리의 정신 또한 생생하게 깨어납니다. 발견 일기, 나만의 성소, 그리고 몸과의 대화. 이 세 가지 실천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행할 때 당신의 삶에 조용하지만 위대한 혁명을 가져올 것입니다. 나의 삶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 이 단 하나의 진리를 가슴에 품고 발견하고 멈추고 움직이는 연습을 계속할 때 당신의 남은 인생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더 이상 과거의 후회에 발목 잡히지 않으니 당신은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더 이상 미래의 불안에 짓눌리지 않으니 당신은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더 이상 타인과 비교하며 자신을 괴롭히지 않으니 당신은 온전해질 것입니다. 자녀의 성공이나 실패가 더 이상 당신의 인생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응원하고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통장 잔고의 액수가 당신의 행복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길가에 핀 꽃 한 송이, 따뜻한 커피 한 잔에서도 충만한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노화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얼굴의 주름은 당신이 살아온 삶의 지도가 되고 조금 느려진 걸음걸이는 세상을 더 깊이 관찰할 수 있는 여유를 선물합니다. 죽음조차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언젠가 돌아갈 고향처럼 받아들이게 될지 모릅니다. 마치 평생을 폭풍 우 치는 바다 위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던 선장이 어느 날 바다와 싸우는 것을 멈추고 파도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법을 배운 것과 같습니다. 그때부터 항해는 생존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바다와 함께 추는 한바탕 춤이 됩니다. 당신의 남은 50년은 바로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바다와 싸우는 대신 그 흐름 위에서 유유히 춤을 추는 시간. 작은 것들에 감동하고 사소한 순간들 속에서 충만함을 느끼며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주어지는 축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벽한 인생의 진짜 모습입니다. 아무런 문제도 고통도 없는 무결점의 삶이 아니라 삶의 모든 희로애락을 끌어안고 지금 이 순간 속에서 온전히 평화로운 삶, 그 어떤 젊음이나 부와도 바꿀 수 없는 50년의 세월이 빚어낸 위대한 지혜의 경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꽤 긴 시간 동안 인생의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50세 넘어 완벽한 인생을 사는 단 한 가지 방법. 그것은 바로 나 자신과 화해하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나를 용서하고 현재의 나를 발견하며 내 삶의 모든 순간을 사랑하겠다고 결심하는 것. 이 영상을 끄고 나면 당신의 일상은 똑같이 흘러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어제의 당신이 아닐 것입니다. 당신 안에는 이제 새로운 나침반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길을 잃고 불안해질 때마다 당신은 언제든 지금 여기로 돌아와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당신의 남은 인생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이 위대한 여정에 저희 마음연이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을 통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이 내려놓고 싶은 과거의 짐은 무엇인가요? 오늘 당신이 새롭게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디 당신의 모든 순간이 평화롭기를.